이렇게 되면 일단 홍장원 전 1차장이 다음 주 증인으로 한 번 더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박선원 민주당 소속 의원과 연락하지 않았냐, 혹은 대통령 탄핵 소추의 촉발, 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홍장원 차장의 이 메모인데요. 어제 저희가 짚어봤듯이 공관에서 메모를 썼다더니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이 조태호 원장이 이 말을 다음 주 탄핵 심판 때 아마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라고 해서 적었는데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12월 4일 오후에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결국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뭐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저희가 어제 정확히 핵심 증거, 국정원 1인자가 2인자의 증언과 증언을 탄핵했던 이 내용, 메모가 무려 4가지 버전이고 하나는 또 처음에 찢어서 버렸고 보좌관이 정서 제대로 다시 옮겨 적었고 메모 3번째 보좌관 기억나는 대로 재작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동그라미 혹은 뭐 오타 이런 거 바로잡는 이 부분이었다. 어제 이게 하루 종일 논란이었고 그럼 홍장원 차장의 말이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홍장원 차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그 와중에 뭐라 그랬냐면 홍장원 차장이 이거 서로 다른 메모 4가지 종류처럼 오도했다. 대통령과 조태영 원장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신 주진 의원, 홍장원 차장의 저 진위 여부를 어떻게 저희가 파악할까요? 딱 증거적으로 봤을 때요. 예. 홍장원 차장은 사실 이 탄핵 소추의 의결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도 과장됐지만 처음에는 마치 체포 명단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증언하다가 예. 그 부분도 지금 결국은 방첩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1년 전, 2년 전 일도 아니고 굉장히 큰 팩트가 바뀐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메모로서 신빙성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그 증언 내용에 대해서 메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나는 대로 마치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신빙성을 엄청 더한 것이거든요. 예. 이 객관적인 신빙성을 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하고 인사청탁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해임을 당하니까 폭로전에 나서게 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된 것이죠. 객관적인 제3자라기보다 예. 이해관계인으로서 폭로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진술이 혹시 이해관계자라서 진술이 오염됐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메모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메모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4종류대로 저 풀스토리를 다 설명했다라면 저 메모의 신빙성은 매우 떨어졌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1차장 정도 지내신 분이 예. 첫 번째 쓴 메모의 중요성이 엄청 제일 큰 거거든요. 그게 예. 본인이 직접 썼고 들으면서 쓴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없앴다는 것부터가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예. 나머지 가필 과정에서도 일종의 전문 증언 같은 거죠. 본인이 직접 들은 사람한테 또 들은 사람이 또 기억나는 대로 쓴다. 전원의 전원이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메모 내용을 어떻게 신빙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형사재판이라고 하면 이 메모 자체는 증거능력 부여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메모에 대한 검증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최소한 필적 검증은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또 시간 걸린다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2, 3주면 충분한 일을 이것조차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필적 검증이라는 게 저게 정말 보좌관이 옮겼을 때 정서하는 부분, 홍장원 차장이 첫 번째 메모를 본인이 쓴 부분, 이런 걸 다 아주 꼼꼼하게 헌법재판관들이 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폭로 전에 민주당 박선원 의원하고도 문자 주고받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증인의 오염이죠. 우리가 일반 재판을 받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데 나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예. 나와 대척점에 있는 상대방과 뭔가 문자를 주고받고 나왔다라고 하면 예. 그 재판에 대해서 당연히 그 신빙성은 문제를 삼겠죠. 이게 어떤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뭔가 이해관계자들끼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메모가 핵심 고리가 되는 것이고 이 메모로서 어떻게 보면 홍장원 1차장 진술이 계속 속보로 떴던 이유도 예. 이런 메모들이 다 뒷받침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이 메모가 없다. 또 일정 메모는 기억을 더듬어 썼는데 내용이 맞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는 예. 식이라면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죠. 그래서 저 메모의 신빙성은 핵심 증거로서 굉장히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주진 의원님. 여기 보면 아까 인사청탁 의혹, 해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인 자체가 오염됐을 수 있고 메모 내용이 전원의 저연원이고 뭐 적은 부분, 필적 부분도 있는데 1번이요. 메모 장소. 본인은 공관 썼다는데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어제 조태용 원장이 CCTV 돌려보니까 나왔다. 만약에 홍장원 차장이 다음 주에 있을 탄핵 심판 때 이 공간 정확히 어디 썼는지 왜 4개였는지를 또렷이 밝히지 않으면 보통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이 진술이 만약에 10년 전, 20년 전 일이면 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언론 인터뷰를 하고 국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일정 부분 다 공개가 됐고요. 그 진술 내용들이 다 진짜인 줄 알고 왔는데 이 CCTV가 아마 남아있다는 사실도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CCTV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장소적인 부분이나 작성 경위 또 이 메모를 하게 된 이런 경과 등이 다 달라진다라고 하면 예.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지금 불리하게 대통령에 대한 진술 번복이 너무 많고요. 예. 불리하게 핵심적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지금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홍장원 1차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설이 지금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재판은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좀 길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장현주 변호사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물론 전반적인 취지에는 훼손이 없다는 게 국회 측 얘기와 홍장원 차장 얘기 그리고 나만 정치인 체포를 들은 게 아니다. 수많은 군수 내부 계엄 핵심 인물들이 들었다. 이게 지금 홍장원 사령관 얘기, 홍장원 차장과 혹은 이 국회 측의 얘기인데 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주진 의원 지적처럼 재판 과정은 이 증인이 어떻게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오염 여부, 뭐 독과독수 제가 법률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앞으로 재택이 안 되면 이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냐. 이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형사 재판과 또 탄핵 심판 절차는 또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형사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메모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다퉈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이 작성한 거 또는 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라는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메모 자체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이 메모의 어떤 내용의 신빙성을 얼마나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법관들이 당연히 판단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이 메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홍장원 차장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떤 주장이나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홍장원 차장이 반박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미루어 본다면 예. 메모라는 것의 어떤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이것이 메모였던 것이지 뭐 공문서라든지 뭐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예. 아마 본인이 그 엄중한 날에 또 사실 본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지시를 받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기억을 또 날리기 싫어서 그 메모를 작성해 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키는 그런 과정 이런 부분들도 또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메모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또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또 여러 가지 진술들을 놓고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필정 얘기도 아까 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게 잠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저 메모 얘기할 때 오른손으로 끄적이는 저 제스처와 신용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 메모에 대한 뭐 탄핵 혹은 어제 국정원 1인자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내용, 장소 저 메모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방사의 조성현 1경비단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직속 부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증인은 그거를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좀 열어주라로 임무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지시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증인이 진술조서에 나와 있어요. 맞죠? 맞지 않습니다. 이 진술조서가 증인이 말한 대로 쓰여지지 않은 조서입니까? 조서에 그렇게 써 있다면 아마 제가 그렇게 맞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증인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조성현 1경비단장, 국회의원 끌어라라인가? 맞다. 수방사령관, 직속 상관의 말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 볼게요. 아까 화면에 봤듯이 이현정 의원님. 윤 대통령 측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듯 의인처럼 행동한다. 의인이 아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고 부하들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저는 윤곽근 변호사의 저런 질문의 어떤 태도가 일단 지금 증인이 나오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의인이냐 의민척 행동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공격적인 저는 질의하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입장에 맞지 않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의인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기 나온 변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주장을 탄핵하거나 다른 어떤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보면 마치 지금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정말 이 직업적 특성,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인데 그런 군인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뭐 위인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하니까 지금 좀 전에 조성현 단장도 위인이 아니다. 근데 부하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너무 어떤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맞으면 보호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는 것 자체가 변호인으로서는 적당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이 됐고 그런데 잠시만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홍장원 1차장 지금 어찌 보면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핵심 증인이 된 홍장원 차장이 또 다른 언론사와의 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좀 공개한 것 같아요. 원래 왼손잡이인데 왜 오른손으로 제스처 취했냐 이런 부분에 글을 쓰거나 어른 앞에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쓰도록 교육받았다 이렇게 본인이 설명하고 해명했어요. 또 하나 오른손으로 고치는 과정에서 제 왼손에 깁스를 해놨던 적도 있다. 뭐 구체적인 내용도 얘기하면 돼. 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 음주에서 취중이었다라고 어제 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 혀 꼬일 정도 아니었고 앉아있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이고. 왜냐하면 내가 반주를 즐겨 아는데 홍장원 통화 때 술 마셨더라. 홍장원 차장의 얘기 또 있나요? 인사청탁. 박지원, 박선원, 국정원 출신 사람들에게 인사청탁했다.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감사한다고 했고 저녁 식사 자리는 있었고 칠순 어르신들과 과음을 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첫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대통령 전화 받고 다시 나왔다. 이 정도로 좀 갈무리가 됐는데요. 주진 의원님. 저 쭉 봤을 때 왼손 오른손 얘기 대통령이 어제 취중 얘기한 거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일단 그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과 연계돼서 보좌관들이 정서하고 기억에 의존해서 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가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니까 더더군다나 필적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는 필적 감정이든 이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음주 관련된 것도 실제로 혀가 꼬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전체 취지는 못 들었지만 예. 술을 마셨다는 취지는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인이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 상황이 과장되거나 뭐 잘못했을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그 경비단장 증언 부분에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좀 적법 절차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못 갖다 보게 되어 있는데 예. 벌써 체포와 관련된 지시들이 막 그 증언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예. 이진우 수방사령관부터 해서 홍장원 진술도 계속 바뀌고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예. 자기들이 수사 기록을 다 갖다 봤을 때는 뭔가 좀 확실해 보였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내용만 보면 뭔가 입증이 좀 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중에서 본인들이 수사 기록을 미리 다 보고 나서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불리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 증언이 저 홍장원 1차장의 진술에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건 그 수사 기록 중에 가장 불리한 증인을 부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신문권도 반대 신문권이지만 그 기록 내에 다른 증인들과의 모순점이 없는지 또 다른 증인들 중에 유리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 측이 그 요청했던 증인들 중에 38명 중에 9명만 받아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예. 예, 그래서 저기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딱 찍어서 직권으로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단을 가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기록을 말씀인지는 보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홍장원 차장이 아무래도 핵심 증인이고 어제 헌법재판소가 딱 한 명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이 조성현 1경비단장의 얘기도 뭐 논란거리 아니냐. 그러면 아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